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3주 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최장 2단계 기록인데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신한은행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시.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 속에 순천시는 2단계 3주 연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 순천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불길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곳, 클럽이나 룸사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중점관리시설입니다. 노래방과 음식점, 카페, 방문 판매 업종, 제과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같은 일반관리시설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지원금은 올 연말 안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약 5,900여 개소에 26억 원 정도이며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서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급될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아픔과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위로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앞으로 3주 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 달치 월세 정도는 보존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지역 경제가 계속 지금 악순환이에요. 기본적으로 폐업업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한 달 월세 부분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냐. 순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전액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에서는 처벌법 제정 여부에 더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최근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하자는 목소리,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폭발 사고, 1년 전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은 폐로망간 설비 폭발 사고, 그해 6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니켈 설비 공장 폭발 사고, 그때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섰고 포스코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되풀이됐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포스코 최정호 회장 취임 이후 화재와 폭발이 끊이지 않는다며 법이 제정돼야 노동자들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몇 명이 죽어나가도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은 없고 기업은 겨우 과징금 몇 푼을 낼 뿐입니다. 그러면서 안전 개선에 투자한다던 포스코가 코로나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했고 노후화된 설비 교체도 여전히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지역사회와 함께 동참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 역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이 포스코의 대응과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7일 산업재해 노동자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72시간 비상행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향한 정의당의 계속된 외침과 거대 양당의 미온적 태도에 제정 논의는 당분간 평행선을 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목포시의회가 김훈 의원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시민단체까지 나서 제명을 촉구했던 만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목포시의회에서 제명된 김훈 의원.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법원은 목포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명 여부를 결정짓는 의결 과정에 제척 대상인 동료 여성 의원이 참여한 건 15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제명 처분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더 살필 것도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16개월 만에 의원직을 회복한 김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는 하루를 열흘처럼 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힘내라며 응원해주신 시민분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복귀를 앞두고 목포시의회가 제척 사유가 되는 상임위원회에 자신을 배정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체와 기획복지위원회가 서로 이해충돌이 생겨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차원과 떳떳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획복지위원회 배정을 거부하였으나 시의회는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복지위의 배정을 강행하여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명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 목포시의회가 대법원의 상고심 제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역에서는 국비를 확보한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지자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은 지난해보다 국비를 34%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양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4,568억여 원. 지난해 3,407억 원보다 약 34%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국책사업과 시민 수건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더 크고 강한 광양 건설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사업, 구봉산 권역 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 2억 원, 공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공모 사업비 10억 원이 새롭게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습니다. 또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와 북측 배후단지 조기 개발,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의 200억 원 이상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특히 광양시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산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명당 3지구에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리튬 2차 전지를 단순히 사용 후 재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재활용하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망간, 코발트, 마그네슘 등을 추출해낼 수 있는 산업 기반들을 광양에 갖추게 됨으로써 광양의 산업 생태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광양시는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과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용역비 8억 원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광양시가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내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각 지역별로 국비 예산이 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관문 도시인 목포는 내년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916억 원 확보했는데요. 대규모 SOC 사업에 이어 지역 현안 사업까지 대거 반영된 만큼 수건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와 부산 철도 전철화 사업. 목포와 보성 구간의 고속철을 잇는 건설비로 국비 2,54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4천억 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되면서 전철화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는 목포와 광주 송정 구간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도 4,240억 원이 반영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도 중앙부처 예산에 대거 반영됐습니다. 우선 항만 분야부터 살펴보면 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여객부두 추가 확충 같은 항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했던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비도 반영돼 조선 수리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선 전기 차도선 개발, 주민 정주 여건 분야의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근대 건축자산 원형 회복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목포역 재배치 용역과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구축, 북항어선 무량장 확충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증액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약 2,339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비 반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확보된 목포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은 모두 113건. 지난해보다 2,339억 원이 증액된 8,9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시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관광 활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진은 전북 부안과 함께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었던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해 발굴 조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초벌품을 생산한 벽돌 가마가 확인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관청터와 공방터가 확인되면서 최고급 청자를 만든 역사적 의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인근에서 기록으로만 있었던 청자 기와가 발굴됐습니다. 청자 기와에는 대평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데 고려사의 개성에 있었던 양의정 지붕과 태평정 등의 청자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증명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도자기로 건축재를 만들어 사용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의정 이외에도 수도궁 안에 같이 있었던 태평정이라는 정자에도 청자 기와를 이었음을 유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청자가 출토가 됐습니다. 최근 국가사적 68호인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4차 발굴 조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청자를 만들었던 곳과 관리했던 장소 등이 대대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관청터는 담장을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에 2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관청터 주변에서 청자 매병 등 최고급 고려청자 조각이 나오면서 이 관청터가 과거 고려청자를 선별하고 관리 감독했던 곳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관청터 남쪽으로는 고려청자를 만들었던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레를 놓았던 곳과 건조장 등이 조사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전성기 고려청자 생산 공정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청터에서 선별했던 그런 도자기들을 버렸던 청자 선별장이 또 확인이 됐고, 또 이러한 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그런 공방지들이 또 대규모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자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정의 종합 세트로 지금 확인됐다라는 것이 이번 발굴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현재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발굴 성과를 활용해 보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학술대회와 조사를 통해 고려청자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고려청자를 만드는 뛰어난 기술력과 최고급 청자 등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초기의 청자부터 전성기 때 청자들이 다 발굴된 곳이 우리 강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청자를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자가 만들어지고 또 완성됐다고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또 이런 유물들을 발굴해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었던 방식에 대한 복원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진 사당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타원형 벽돌 가마와 관청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21세기에도 따라하기 힘든 청자 제작 기법 등을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과 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 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국회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으며 한국 개최 결정 이후 국내 유치 도시를 공모받아 개최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한 사용요금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했으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유치원 108명과 초등학교 347명, 특수학교 79명 등 모두 534명입니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13일부터 3일 동안 오룡초등학교와 목포 부주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제한되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021년 2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